안녕하십니까. 도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이어 오늘 오후 4.13 총선 민심 수용을 위해 여야 정 민생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역 구조 조정 등 여러 민생 현안을 다루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다룰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에 오늘 열릴 여야 정 민생점검회의에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당장 시급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 편성하고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국민운동본부와 교육재정 확대 지역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교육청에 부담을 넘겼고, 이에 지난 2월 교육청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시 방편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 대란을 미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교육청에서 올해 편성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당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 대란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을 지금껏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해 발생한 보육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은 교육재정 확대 국민운동본부 김재석 집행위원장과 교육희망네트워크 고춘식 상임 운영위원장,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김영근 사무처장,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서울지부 송환웅 대외협력국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준영 상임대표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누리가 뭔가요? 누리과정이 뭔가요? 누리는 세상이라는, 우리 기자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세상이라는 말을 아주 우리 예스럽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리과정은 뭔가요? 그 세상 과정이라는 뜻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3세와 5세를 지원하겠다. 거기 왜 누리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사실은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새누리의 누리입니다. 우리 명칭 자체가 대단히 불순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엄청나게 폭력적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행패입니다. 교육에 대한 행패입니다. 아마 박근혜 정권은 교육감에 대한 압력이다, 또는 교육청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행패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민생 아이들의 행복을 빼놓고 어떤 민생이 과연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어떤 민생이 과연 절실한 것인가요? 가장 시급한 민생입니다. 이 누리과정 떠넘기기, 예산 떠넘기기, 이것은 우리 교육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제가 방송을 잘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심층적으로 다루는 방송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뤄주세요. 정말 다뤄야 됩니다. 심층적으로. 정말 무엇이 얼마만큼의 문제가 되는가를 깊이 있게 진실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 교육 문제는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20대 국회 출발을 정말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교육 학부모의 최원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야가 당정협의 협치를 통해서 잘해보겠다고 해서 당정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협치를 잘해주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동안 조금 느슨했던 저희 교육운동단체들이 다시 한번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좀 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 누리과정이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총선 열기만큼이나 거리마다 누리과정의 진실을 파헤치는 현수막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결과 여당은 참패를 했고 보육 대란을 해결하겠다고 사람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잘 되겠구나 하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온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급급해진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북 교육감 폭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수장을 폭행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의미도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지은지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교육청이 아닌 정부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냈을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에 대해서 폭행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하고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총선 민심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이간질하면서 정권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에서 야당 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야당 의원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총선 때 유세하거나 공약에서 내세웠던 만큼 그 초심으로 돌아가 그걸 실천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문단도 가겠습니다. 보육대란 해결하여 여야정 협치 입증하라. 4.13 총선 민심 수용을 위해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지난 5월 20일에 이어 6월 16일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 한다. 이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등 여러 민생 현안을 다루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다루는데 이 문제는 지난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또 주요 논의 안건인 모양이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년에 추가적 재정 투입이 힘들다고 하면서 내년부터의 정부 재정적 책임 방안을 이번 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문제다. 알다시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여전히 보육대란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다는 교육청들도 초중고 교육비, 시설비 등을 전용하고 학교 운영비마저 삭감하여 교육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결국 금년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쓰일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이거야말로 진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작년에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떠넘긴 1.8조 원, 1조 8천억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추경 편성하고 모든 교육청이 배분하여 보육 대란을 막고 누리과정에 전용한 초중고 예산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형평성 운운하며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떠넘기기를 밀고 나가는 한편 여소야대 국회에 뭔가 생색을 내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부는 이마저도 없던 일로 할 것 같다고 한다. 불통 무책임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통치를 제어하고 민주적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국정 회복에 대한 희망은 4.13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몸소 체험한 국회에 있지 않을까 한다. 여소야대라는 수적 역전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도 총선 참패의 핵심 원인이 국민을 무시하는 억지시선 국정 스타일에 있고 그 중심에 누리과정에 대한 공약 파기와 국민을 기반하는 교육청 책임 논리에 있음을 잘 알게 된 것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바탕으로 세월호, 한국사 국정화, 노동법 개혁을 비롯하여 누리과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3당 대표와 정부 책임자로 구성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국정의 적폐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변화가 없는 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총선을 통해 민심을 흡수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 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 권한인 입법활동을 통해 독단적 통치로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도 국회가 모법과 다른 시행령을 제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고 이어서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다. 법 개정이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4.13 총선의 결과로 민심의 향방을 알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정부가 임의로 만든 모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은 정부 스스로 폐기하든지 위에서 말한 대로 국회가 이를 제어할 법을 만들든지 해야 하며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 민심이다. 이것이 우리가 총선 전에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국민 심판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여야 정당은 정부를 설득하여 긴급 누리과정 예산 추경을 편성하고 모순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반대하거나 더딜 때는 준엄한 입법으로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야 정당이 이를 소홀히 한다거나 협치를 빙자하여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은 그것 또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의 촉구사항. 총선 민심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여야정은 금년 누리과정 예산 즉각 추경 편성하라.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5% 확대하라. 정부 여당은 지방교육 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인 철회하라. 여야정 협치의 시금석 보육대란 해결하라. 누리과정 문제 근본 해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하자. 2016년 6월 16일 교육재정 확대 국민운동본부, 교육재정 확대 지역운동본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